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외딴 선팔미라 환초에서 20년간 묵묵히 진행되어 온 생태복원 프로젝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그 주인공이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곰팡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태복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나무를 심고 동물을 다시 들여오는 장면을 떠올렸죠. 그런데 이번 연구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식물 아래 흙 속에 사는 균균균 즉 곰팡이가 복원 성공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 환경보호활동가들은 팔미라 환초에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외래 야자수를 뽑아내고 토착 야생동물을 되살리는 작업이었죠.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한 섬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50만 그루의 코코넛 야자나무를 2022년까지 제거했어요. 이 야자수들이 토착식물의 자리를 빼앗으면서 섬 생태계 전체가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 섬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작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실감이 나죠. 팔미라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9세기 코코넛 오일 산업으로 시작된 파괴, 20세기 군사활동으로 인한 외래종 유입,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시작된 복원 노력까지. 이번 곰팡이 연구는 이 긴 여정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19세기 유럽과 미국은 비누향초 식용유 등에 쓸 코코넛 오일에 열광했어요. 그래서 태평양 곳곳의 섬들이 야자수 농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농장이 버려진 뒤에도 이 야자수들이 사라지지 않고 토착식물을 계속 밀어냈다는 점입니다. 토착 피소니아 나무와 외래 야자수의 차이는 단순히 종이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피소니아 숲은 넓은 잎으로 그늘을 만들고 새와개에게 서식지를 제공하지만 야자수는 단일종으로 자라면서 다양성을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 토양 속 미생물 환경까지 바꿔놓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야자수 문제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의도치 않게 검은 쥐가 섬에 들어왔는데 이 쥐들이 정말 큰 피해를 줬어요. 나무 묘목을 갉아먹고 바닷새, 새끼들을 잡아먹고개까지 공격했습니다. 천적이 없는 섬에서 외래 포식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래종 하나만 들어와도 큰 문제인데 야자수와 검은 쥐가 동시에 작용하면 효과가 곱절로 심각해집니다. 이런 도미노 효과를 막지 못하면 생태계는 점점 더 회복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단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원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 연구가 추가한 단계가 바로 네 번째 토착곰팡이 도입입니다. 지금까지의 복원이 동물 제거식물, 제식제의 3단계였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복원 생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연구진이 피소니아 나무 아래 흙을 채취해 분석했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상 다른 어디에서도 발견된 적 없는 희귀 균균균 여러 종이 확인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종을 찾은 게 아니라 팔미라 생태계의 고유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한 발견입니다. 균균균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식물 뿌리와 손을 잡고 사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식물에게 흙 속의 영양분과 수분을 가져다주고 식물은 곰팡이에게 광합성으로 만든 당분을 줍니다. 놀랍게도 지구상 식물의 90%가 이 공생관계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식물의 90%가 균균균과 공생하는데 정작 생태복원 사업에서 곰팡이를 함께 고려하는 비율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격차가 바로 지금까지 많은 복원 사업이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이번 연구의 공저자인 토비 키어스 교수가 말입니다. 복원 생태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선언이죠. 식물만 보던 시대에서 식물과 함께 사는 미생물 전체를 고려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 연구를 이끈 토비 키어스 교수는 균균균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곰팡이도 식물처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그가 설립을 도운 SPON이라는 단체가 전 세계 토양 곰팡이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균균균이 함께 있을 때 묘목의 생존율이 최대 3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곰팡이가 영양분과 수분을 효율적으로 공급해주 고들재 식물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 병해에도 잘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곰팡이가 어떻게 일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먼저 균사가 식물 뿌리와 만나 결합한 뒤영양분을 주고받는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균사가 토양 속을 거미줄처럼 펴면서 다른 식물들과도 연결되죠. 결국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보망이자 자원 공유망이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Wood Wide Web, 즉 나무들의 World Wide Web이라는 말이에요. 균균균 네트워크를 통해 나무들이 영양분뿐 아니라 화학 신호까지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생긴 표현입니다. 숲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공동체입니다. 두 가지 복원 방식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기존 방식은 나무를 심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식이었다.
면통합 복원은 그 나무가 살아갈 토양 환경까지 함께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성공률과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생물학 저널인 Current Biology에 정식 게재되었습니다. 그만큼 학술적 신뢰성과 영향력이 큰 연구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동료 평가를 거친 정식 논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구진은 팔미라 곳곳의 피소니아 나무 아래 흙을 채취해서 DNA 수준에서 분석했어요. 어떤 곰팡이가 사는지를 정밀하게 식별한 거죠. 단순히 종을 발견한 데서 그치지 않고 어디에 곰팡이를 옮겨 심으면 효과가 클지 후보 지역까지 함께 제안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현재 복원 사업의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검은쥐 제거는 완료됐고 야자수 제거도 상당히 진행됐어요. 하지만 정작 토착 피소니아 숲의 회복은 아직 3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낸 거죠. 피소니아 숲이 왜 중요한가 하면이 숲이 수만 마리에 달하는 바다새들의 핵심 번식지이기 때문입니다. 구남새부비 같은 열대 바다새들이 피소니아 나무 위에 둥지를 틀어요. 즉, 이 나무가 사라지면 바다새 개체군 전체가 위협받는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작은 곰팡이가 피소니아 나무를 살리고 그 나무가 바다새를 살리고 또 바다새의 배설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산호초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한 섬이 보여주고 있어요. 팔미라의 사례는 단순히 한 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섬과 손상된 생태계 복원에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어요. 토양 미생물을 보전 대상으로 정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보전 생태학의 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키아스 교수의 또 다른 말입니다. 토착식물과 토착 곰팡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진짜 복원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던 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는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곰팡이를 활용한 복원은 팔미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어요. 산불로 사라진 숲사막화가 진행되는 건조 지역 심지어 도시 녹지와 농업까지요. 어디서든 식물이 자라는 곳이라면 곰팡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연구의 큰 시사점입니다. 그런데 균균균 보전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지구상 토양 곰팡이 중 우리가 학명을 붙이고 알고 있는 종은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알려지지도 않으니까 정책적 관심도 못 받아온 거죠. 이걸 바꾸자는 게 SPON 같은 단체의 목표입니다. 환경 보전을 이야기할 때 보통 동물과 식물 즉 포나와 플로라만 언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풍가 곰팡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태계의 세 번째 기둥인 곰팡이를 정식으로 인정하자는 외침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곰팡이 연구가 가능해진 데에는 IT 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DNA 시퀀싱 기술로 흙 속에 어떤 곰팡이가 있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됐고 AI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전 세계 곰팡이 분포 지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간단한 예시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토양 샘플의 DNA 시퀀싱 결과를 분석해서 어디에 어떤 곰팡이가 있는지 어느 곳에 이식해야 효과적인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 연구에서 추정하는 효과를 보면 기존 방식의 묘목 생존율은 25% 정도지만 곰팡이를 함께 도입하면 70%까지 올라갑니다. 비용 대비 효율도 거의 2배 가까이 향상되죠. 즉, 단순히 환경에만 좋은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보이는 것만 보호하는 시대에서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인 것까지 함께 보는 시대로요. 토양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거대한 생물권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줌의 흙 속에 있는 수십억 마리 미생물이 섬 하나를 살리고 그것이 모이면 지구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정말 작지만 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팔미라 환초의 20년 복원 여정 그 끝에서 발견된 것은 작은 곰팡이의 거대한 역할이었습니다. 식물과 미생물을 함께 보는 새로운 시각이 앞으로의 환경 복원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바꿀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